옛날 아주 먼 옛날에 울창한 숲이 마을을 감싸고 맑은 시냇물이 앞마당을 적시며 흐르는 조용한 산골 마을의 대대로 덕망이 높기로 이름난 김판서 댁이라는 큰 기와집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담장이 높고 대문이 웅장하여 멀리서 보아도 그 위엄이 느껴졌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면 마당 구석구석에 심어진 매화나무와 국화꽃 향기가 가득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온기가 감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안방마님을 칭송하기를 마지 않았는데 그녀는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두면서도 마음씨는 봄볕처럼 따스하여 아랫사람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물 흐르듯 유연하게 다스리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마님은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정한수를 떠놓고 가문의 안녕을 빌었으며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집안 곳곳을 살피며 먼지 하나 보이지 않게 청결을 유지하니 모든 식솔이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대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늦가을이 되자 안방마님은 다가올 남편의 생신을 맞이하여 세상에서 가장 정성이 가득 담긴 새 옷을 한 벌 지어 올리기로 마음먹고 깊은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최고급 비단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그 비단은 빛깔이 은은한 보름달 같고 촉감은 마치 아기 볼처럼 부드러워 마님은 그 위로 손을 올릴 때마다 남편이 이 옷을 입고 건강하게 만수무강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새기며 정성껏 가위질을 시작하였습니다. 마님은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온 마음을 담아 실을 꿰었으며 등잔불 밑에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정성을 다했으니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의복이 아니라 한 가문의 안녕과 부부간의 깊은 신의를 상징하는 아주 소중한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로지 바늘이 옷감을 통과하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창밖을 지나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고 마님은 혹여실 하나라도 엉킬까 노심초사하며 숨을 죽이고 옷감을 매만 젓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정교한 예술 작품을 빚는 장인의 모습처럼 숭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참 동안 바느질에 몰두하던 마님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남편이 예전에 해주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떠올렸고 그 추억은 힘든 줄도 모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다시금 바늘을 잡게 했으며 마님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안방마님으로서의 고단함도 많았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했으며 자신이 지은 옷이 남편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를 보람차게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마님은 옷에 깃을 세우고 소매 끝동에 섬세한 자수를 놓기 위해 오색 빛깔의 실을 골랐는데 그 색깔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여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 문양과 복을 불러오는 모란 꽃을 수놓기로 결정하고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한 줄기 빛의 의지에 세밀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대청마루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노복들의 깊은 잠꼬대 소리조차 마님에게는 평화로운 일상의 배경음악처럼 들렸고 그녀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가정이 영원토록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며 정성의 깊이를 더해갔으니 그 정성은 하늘도 감동할 만큼 지극하였습니다. 날이 밝아오면 마님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부엌대기 아이들의 밥상을 챙기고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건강을 묻는 인자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등불 앞에 앉아 남편의 생신복을 짓는데 매진했으니 그 옷은 어느덧 형태를 갖추며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이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마님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오로지 진심은 통한다는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며 안방마님으로서의 품위와 도리를 다하는
대조금의 부족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비단 옷에 안감을 댈 때에도 피부에 닿는 촉감을 고려하여 가장 부드러운 명주를 골랐으며 겨드랑이 부분의 바느질은 더욱 꼼꼼하게 하여 활동하기 편하게 배려했으니 이는 남편이 밖에서 일을 볼 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는 그녀의 세심하고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가끔씩 눈이 침침해질 때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했고 다시 자리에 앉아 바늘귀에 실을 판 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옷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할 만큼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마님의 방 안에는 향긋한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서랍장 위에는 남편이 선물한 옥비녀가 놓여 있었는데 마님은 그 비녀를 볼 때마다 처음 시집왔던 날의 설렘을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가문을 받들겠노라 다짐하며 옷을 짓는 일에 더욱 정진하고 또 정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김판서댁 안방마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귀감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고 그녀가 지은 옷을 입는 판서 어른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며 시샘어린 농담을 던질 정도로 그녀의 솜씨와 정성은 이미 온 동네방네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꼬박 매달린 끝에 드디어 옷의 형체가 완벽하게 갖추어졌고 마님은 마지막으로 옷고름을 달기 위해 적당한 위치를 잡으며 거울 앞에 옷을 대어 보았는데 그 찬란한 빛깔과 정갈한 바느질은 가문의 권위와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만큼 훌륭하여 마님 자신도 내심 흡족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아마도 너무 완벽한 것은 시기를 부른다는 옛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직감한 본능적인 감각이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마님은 곧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마님은 완성된 옷을 깨끗한 종이에 싸서 함에 넣고는 자물쇠를 채우며 남편의 생신날 아침에 깜짝 선물로 건네줄 생각에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그날 밤은 유독 달빛이 밝아 방 안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비추어주니 마님은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 꽃이 만발한 정원을 거닐며 웃음꽃을 피웠고 그 꿈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미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려는 듯 너무나도 평온하고 아름다워 마님의 입가에는 잠결에도 엷은 미소가 가시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마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랑채를 둘러보며 식솔들의 안부를 물었고 곳간에 쌀이 넉넉한지 확인하며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곡식을 따로 챙기는 등 덕을 쌓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으니 그녀의 인품은 비단 옷보다 더 빛나고 결이 고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당 한쪽에서 들려오는 낯선 여인의 웃음소리가 마님의 귀를 자극했고 그것은 얼마 전 남편의 총애를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온 젊은 첩의 목소리였는데 그녀의 등장은 고요했던 김판서 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첩은 나이가 어리고 외모가 빼어났으나 성정이 시기심이 많고 욕심이 과하여 안방마님의 자리를 은근히 탐내고 있었으며 그녀가 가는 곳마다 하인들은 눈치를 보느라 바빴고 집안의 공기는 예전처럼 맑고 투명하지 못하고 무언가 끈적거리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여 마님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마님은 첩을 나무라기보다는 먼저 모범을 보여 그녀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으나 첩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 이제는 안방마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으니 이는 평화롭던 가문에 불어닥칠 거센 폭풍우를 예고하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첩은 마님이 정성을 다해 지은 옷에 대해 전해 듣고는 속으로 질투심이 불타올랐으며 자신도 그보다 더 화려한 옷을 지어 남편의 환심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자신의 솜씨로는 마님의 정갈한 바느질을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 시기심은 곧 증오로 변하여 마님을 깎아내릴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님의 뒤에서 하인들에게 마님의 옷이 너무 소박하다느니 솜씨가 예전만 못하다느니 하는 근거 없는 험담을 퍼뜨렸고 순박한 하인들은 그 말에 동요하며 마님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으니 집안에 위계질서가 조금씩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님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도 내색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는데 그것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가문의 어른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사소한 시비에 휘말려 집안 망신을 시키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였으나 첩은 이를 마님의 약점으로 오해하고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며 마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님이 정성껏 가꾼 정원의 꽃을 함부로 꺾거나 안방의 기물을 제멋대로 옮기는 등 무례한 행동을 일삼았고 그때마다 마님은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첩은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대들며 자신도 이 집의 주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니 가문의 기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첩은 몰래 안방으로 숨어 들어갔고 함속에 보관되어 있던 비단 옷을 꺼내어 펼쳐보았는데 그 옷의 기품 있고 아름다운 모습에 눈이 멀 지경이었으며 자신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마님의 진심 어린 정성을 확인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발작적인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첩은 마침 곁에 있던 자수용 가위를 집어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옷감을 노려보며 이 옷만 사라지면 마님의 명성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비뚤어진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위해 가위날을 서서히 벌리며 옷감에 다가갔습니다. 가위날이 비단을 파고들며 사그락 소리를 내는 순간 첩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마님이 수천 번 바느질하여 만든 그 소중한 옷을 단 몇 번의 가위질로 망가뜨려 놓았으며 갈기갈기 찢어진 옷감 조각들이 방바닥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묘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린 첩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황급히 옷을 대충 함 속에 쑤셔넣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나 그녀의 떨리는 손길은 이미 평정을 잃은 상태였고 옷장 구석에는 그녀의 급한 마음을 대변하듯 가위 하나가 덩그러니 남겨진 채로 마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문 밖에서 우연히 목격한 어린 하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나무 뒤로 숨었으며 첩이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신이 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겨야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고 안방마님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며 오히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생각으로 마님을 더욱 몰아세울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볼일을 마치고 돌아와 방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탁하다는 것을 느꼈고 무심코 함을 바라보았는데 자물쇠가 미세하게 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어보았을 때 나타난 참혹한 광경에 마님은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수만 번의 바느질과 잠 못 이루던 밤들의 정성이 한순간에 난도질 당한 것을 본 마님의 심정은 마치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처럼 찢어질 듯 아팠으나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가문의 평화를 위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찢어진 옷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집안에서 가장 오래 일해온 충직한 노비인 할멈이 마님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고 흩어진 옷감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마님의 슬픈 눈망울을 보고는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마님, 지금은 때가 아니니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합니다라고 낮은 목소리로 간언하며 마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멈은 마님에게 첩의 기세가 등등하니 지금 당장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며 지혜를 빌려주었고 마님은 할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슬픔을 분노로 바꾸는 대신 차분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님은 찢어진 옷감들을 다시 함에 넣고 봉인한 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으나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단호해졌으며 집안 식솔들은 마님의 변화를 감지하고는 숨을 죽이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았고 첩은 마님이 아무 반응이 없자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며 사람들을 부추겨 안방 마님의 옷이 형편없다는 소문을 더 조직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시장터에는 이미 김판서댁 안방 마님이 남편 생신 선물로 만든 옷이 너무 볼품없어서 마님 스스로 감추어 버렸다는 헛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이를 들은 마님의 친정, 식구들과 지인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안을 왔으나 마님은 그저 미소로 답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더욱 매섭게 불어오던 어느 날 밤, 마님은 홀로 등불 앞에 앉아 찢어진 비단 조각들을 펼쳐놓고 그것을 다시 이을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옷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가문의 화목을 다시 붙이고 깨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는 신성한 작업이었으며 마님의 손길에는 예전보다 더 강력한 의지와 가문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판서 댁의 긴 겨울밤은 깊어만 갔고 안방 마님의 인내와 첩의 오만함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진실을 목격한 하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이는 장차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일어난 이 이야기는 이제 차가운 겨울바람을 타고 김판서 댁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마님이 정성으로 지은 옷이 갈기갈기 찢긴 채 함 속에 갇혀 있는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워졌고 첩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더욱 가시돋친 말들을 내뱉으며 마님의 위신을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안방마님이 지은 옷은 가문의 수치라느니 그런 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면 판서 어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느니 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사실처럼 퍼뜨리며 안방의 권위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첩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집안의 질서는 눈에 띄게 흐트러지기 시작했으며 평소 마님을 존경하던 하인들조차 첩의 기세에 눌려 마님을 피하거나 은근슬쩍 눈치를 보는 이들이 늘어났고 곳간을 지키는 노비부터 마당을 쓰는 아이들까지 서로 수군거리며 집안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님은 이 모든 소란을 담장 너머의 바람소리처럼 여기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찢어진 비단 조각만큼이나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침마다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단정한 모습으로 집안을 돌보며 안방마님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복인 박노인이 조용히 마님의 처소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앉아 마님 지금은 바람이 거세게 부는 시기이니 잠시 몸을 낮추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라고 낮은 목소리로 간언을 올렸습니다. 박노인은 평생을 이 집에서 지내며 가문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인물이었기에 그의 말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고 마님은 그의 조언을 깊이 새기며 지금 당장 첩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 진실이 스스로 그 형체를 드러낼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가문을 지키는 길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첩은 마님의 침묵을 무능함으로 오해하고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마을의 입방아꾼들을 매수하여 안방마님의 웃솜씨가 형편없다는 소문을 장터 구석구석까지 퍼뜨리게 했고 이 소문은 꼬리를 물어 급기야 판서 어른의 귀에까지 들어가기에 이르렀습니다. 판서 어른은 평소 아내의 솜씨와 성품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그 소문을 일축했으나 첩이 매일 밤 그의 곁에서 마님이 옷을 숨기는 것을 보았다며 눈물로 호소하자 조금씩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고 어둡게 가라앉아만 갔습니다. 마님은 첩이 퍼뜨리는 험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내뱉는 안방마님 옷이 고작 그 정도냐라는 모욕적인 말은 마님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고 첩은 한술 더 떠서 사람들 앞에서 가위질하는 시냅을 하며 마님의 정성을 조롱하기까지 했으니 그 악랄함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첩의 오만방자한 행동은 이제 집안 식솔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 부엌일을 돕던 계집종들은 마님의 명령을 못 들은 척하기도 하고 마당쇠들은 마당을 대충 쓰는 등 집안의 위계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는 곧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소란 속에서도 마님은 밤마다 비밀리에 찢어진 옷감들을 다시 입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느질이 아니라 마치 끊어진 인연의 끈을 다시 묶는 듯한 숭고한 의식과도 같았으며 그녀의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혔지만 마님은 아픔도 잊은 채 오로지 가문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님은 첩이 가위로 잘라낸 부분마다 정교한 자수를 놓아 상처를 덮고 그 자리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으니 그녀의 인내와 지혜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긴 겨울을 견뎌내고 피어나는 매화꽃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판서댁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불협화음에 귀를 기울이며 안방마님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내기를 걸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마님이 이미 권위를 잃었다며 혀를 찼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용히 마님의 승리를 기원하는 등 마을 전체가 이 집안의 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첩은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이제는 대놓고 안방마님의 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했고 그녀는 판서 어른에게 자신에게 집안 살림의 열쇠를 맡겨달라고 간청하는 등 그녀의 탐욕은 끝을 모르고 부풀어 올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눈은 결코 잠들지 않는 법이어서 첩이 안방에서 가위질을 하던 그날의 광경을 목격했던 하인은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매일 밤을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보내고 있었으며 그는 마님의 인자한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이 침묵하는 것이 마님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하인은 첩의 위협이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으나 마님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서서히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그는 박 노인을 찾아가 자신이 본 것을 털어놓아야 할지 아니면 평생 비밀로 간직해야 할지 고민하며 밤마다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첩은 하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비단 옷을 선물하는 등 환심을 사려 애썼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호의는 오히려 하인들의 반감을 샀고 그들은 마님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더 그리웠음을 깨달으며 서서히 마님의 곁으로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산불처럼 번져 이제는 옆마을에까지 알려졌고 안방마님이 미쳤다느니 첩이 집안을 장악했다느니 하는 해괴망측한 이야기들이 섞여 들어오면서 사건은 본질을 벗어나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판서 어른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왔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첩이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가위질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사람의 손은 물건을 부술 수도 있지만 다시 고칠 수도 있는 법이지요. 라고 조용히 대꾸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어 첩은 오히려 그 평온함에 눌려 움찔하며 뒷걸음질 치기도 했습니다. 첩은 마님의 그런 당당함이 가식이라 치부하며 더 큰 자극을 주기 위해 안방 마님의 방에 가위를 던져놓거나 찢어진 실타래를 문 앞에 놓아두는 등 유치하고 치졸한 수법으로 마님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려 했으나 마님은 그 모든 것을 정갈하게 치우며 자신의 마음을 닦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이제 극도로 팽팽해져서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하인들은 마님파와 첩파로 나뉘어 서로를 경계하며 말 한마디 나누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으며 이런 분열은 가문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박 노인은 한시라도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노인은 판서 어른을 찾아가 집안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판서 어른은 깊은 고민 끝에 다가오는 대보름날 모든 식소를 모아놓고 이번 일의 진상을 규명하겠노라 선포하니 첩은 드디어 마님을 쫓아낼 기회가 왔다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첩은 대보름날 마님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하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시키고 마님이 지은 옷을 훔쳐내어 더 흉측하게 훼손하려 했으나 마님이 이미 그 옷을 단단히 치개를 봉인하여 숨겨두었기에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녀는 불안감과 승부욕에 사로잡혀 더욱 악랄하게 사람들을 선동하며 마님을 궁지로 몰아넣을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노인 중 한 명은 이 광경을 보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지만 겉만 화려한 꽃은 작은 바람에도 떨어지는 법이라며 첩의 파멸을 예언하듯 한마디를 던졌고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 머물며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마님은 대보름 전야의 달을 보며 자신이 지은 옷을 매만졌고 그 옷에는 이제 찢긴 흔적 대신 오색 찬란한 수놓은 꽃들이 가득 피어 있어 원래의 모습보다 더 장엄하고 기품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며 그녀는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운명의 날을 준비하며 등불 아래에서 마지막 바느질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여전히 고요함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고 마님은 첩이 저지른 가위질의 상처가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으며 가문의 주인으로서 첩의 죄를 단죄하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첩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님의 평온한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녀는 자신의 방을 서성거리며 내일이면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공포심은 가라앉지 않았으며 창밖을 지나는 올빼미 소리조차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들려 괴로워했습니다. 하인은 그날 밤 박노인의 방을 찾아가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낮은 대화가 오가며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추어지기 시작했으니 이는 첩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자 가문의 앞날을 바꿀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안개처럼 자욱한 긴장감이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김판서 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으며 첩은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안방마님을 비웃을 준비를 마친 채 대청마루로 나섰고 마님은 평소보다 더 단아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첩은 마님을 향해 오늘이면 그 가식적인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며 독설을 내뱉었지만 마님은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첩을 바라보았을 뿐이며 그 눈빛에는 연민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으니 이는 곧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전조이자 진실이 승리하는 장엄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식솔이 마당에 모이자 판서 어른은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첩은 마님이 지은 옷의 행방을 따지며 공격을 시작했으나 마님은 조용히 함을 가져오게 하여 그 안에 담긴 진실을 공개할 준비를 마쳤으며 이제 모든 것은 첩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진실의 증언자가 입을 열기 위해 심호흡을 하는 그 순간 김판서 댁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첩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녀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내뱉었던 안방마님 옷이 고작 이 정도냐라는 말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으며 진실의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기 직전의 그 짧은 찰나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질 만큼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찬소리가 내려앉아 대지가 꽁꽁 얼어붙던 그의 겨울, 김판서 댁 안채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길이 치솟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며 감춰졌던 진실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방마님이 첩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묵묵히 함을 지키고 있는 동안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하인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발걸음조차 조심스럽게 옮겼고 첩은 자신이 저지른 가위질의 흔적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 믿으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집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첩의 오만함이 커질수록 그녀의 주변에서는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안방 근처에서 가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첩이 아끼던 비단옷들이 이유 없이 올이 풀려나가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져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첩은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악랄하게 마님을 몰아세웠으며 하인들에게 안방 마님이 귀신이라도 들린 모양이니 모두 조심하라는 해괴망측한 소문을 퍼뜨렸으나 사실 그 소문은 오히려 첩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되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첩의 행실을 의심하는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마님은 방 안에서 홀로 찢어진 옷감을 만지며 그날의 상처를 하나하나 기억해냈고 첩이 휘두른 가위날이 비단을 가를 때 느꼈을 그 잔인한 쾌락이 이제는 어떻게 진실의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를 예견하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시작된 이 갈등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첩이 마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신구를 제멋대로 탐내며 안방의 문턱을 넘나들 때마다 집안의 수호신이라도 노한 듯 대들보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님을 모시던 어린 하인이 첩의 방 근처를 지나가다가 첩이 몰래 숨겨두었던 녹슨 가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가위 끝에는 마님이 지었던 비단옷의 실타래가 엉겨 붙어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음을 알렸습니다. 하인은 그 길로 방 노인을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것을 고백했고 방 노인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을 어찌 사람의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느냐며 때가 왔음을 암시하는 무거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첩은 자신의 범행 도구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고 사색이 되어 집안 곳곳을 뒤졌으나 이미 증거는 마님의 손에 들어간 뒤였고 마님은 그 가위를 비단 함 옆에 나란히 놓아두며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첩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판서 어른이 외출한 틈을 타 마님의 처소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거나 마님의 음심을 모함하려는 등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치달았으나 그때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도움의 손길들이 마님을 지켜내며 첩의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을의 무녀는 김판서 댁의 기운을 살피더니 검은 마음을 품은 자가 스스로 파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형국이라며 첩의 몰락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했고 이 말은 담장을 넘어 식솔들의 귀에 전해져 첩의 편에 섰던 이들조차 하나둘씩 등을 돌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님은 첩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동요 없이 아침 문안을 거르지 않았고
그 의연한 모습은 오히려 첩을 미치게 만들었으며 첩은 사람들 앞에서 저 여자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죄를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밤, 마님은 마침내 판서 어른을 조용히 안방으로 불러들였고 그동안 함 속에 감춰두었던 찢어진 비단옷과 그 옆에 놓인 녹슨 가위를 보여주며 아무런 설명 없이 눈물 한 방울만을 떨어뜨렸는데 판서 어른은 그 옷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판서 어른은 아내의 정성이 이토록 잔인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지만 마님이 보여준 인내와 절제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는 곧장 첩을 불러 진상을 파악하려 했으나 마님은 오늘 밤은 조용히 넘기시고 대보름날 모든 이들 앞에서 매듭을 지으소서라고 청하며 끝까지 가문의 위신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첩은 판서 어른이 안방에 오래 머무는 것을 보고 자신의 계략이 성공한 줄로 착각하여 밖에서 하인들에게 마님이 쫓겨날 준비를 하라고 호통을 쳤으나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어리석은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대보름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는데 이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과 같았으며 식솔들은 마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등불 빛을 보며 진실이 어떤 모습으로 밝혀질지 숨을 죽인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장터에 나가 김판서 댁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헛소문들을 바로잡기 위해 조용히 진실의 씨앗을 뿌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안방마님의 옷솜씨가 형편없다는 말 대신 첩의 투기가 도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첩은 자신을 향한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칠 궁리를 하기도 했으나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안방마님의 자리를 뺏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거대한 파멸의 구덩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대보름 전날 밤 마님은 찢어진 옷들을 완전히 수선하여 원래보다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시켰고 그 옷 위에는 가위질의 상처 대신 인내와 용서를 상징하는 수천 송이의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올라 보는 이의 넋을 잃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마님은 이 옷을 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비단 한 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첩의 미움마저 감싸 안으려 했던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옷에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운명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하인은 그 밤에 마님의 방 앞에 엎드려 마님, 제가 진작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며 오열했고 마님은 문틈으로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너의 침묵도 나를 위한 배려였음을 안다고 위로하니 하인의 마음속에 맺혔던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판서댁 대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집안 대청마루에는 판서 어른을 필두로 모든 각권들이 엄숙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첩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오만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등장했습니다. 판서 어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으나 첩은 그것이 마님을 향한 분노라고 착각하여 마님이 지은 옷을 가져와 보라며 소리를 높였고 마님은 마침내 그동안 봉인해 두었던 비단함을 들고 사람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 마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함이 열리는 순간 대청마루에는 향긋한 명주 향기가 퍼져나갔고 그 안에서 나온 옷의 찬란한 빛깔에 모든 이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첩은 자신이 찢어놓았던 옷이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판서 어른은 그 옷 옆에 문제의 가위를 내려놓으며 이 옷에 새겨진 꽃들은 너의 투기를 가리기 위한 마님의 눈물이고 이 가위는 너의 악한 마음을 증명하는 칼날이다라고 일갈했고 첩은 그제야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첩의 악행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으며 그녀의 입에서 나온 안방마님 옷이 고작 이 정도냐라는
오만한 말들은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첩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침을 뱉으며 안방마님의 인자함과 지혜를 다시금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질 수 없으며 정성은 부서질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 순간은 김판서댁 역사상 가장 정의로운 순간으로 기록되었고 첩의 눈물은 참회가 아닌 절망의 빛을 띠며 마당 바닥으로 떨어져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님은 무릎 꿇은 첩을 바라보며 분노하기보다 슬픈 눈빛으로 옷감은 다시 이으면 되지만 사람의 신에는 한 번 찢어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법인데 어찌 그리 어리석었느냐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고 첩은 대답 한마디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서 어른은 즉시 첩을 가문에서 내치고 그녀를 도왔던 무리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명령했으며 집안을 어지럽혔던 모든 어둠의 기운을 걷어내고 다시금 안방마님을 중심으로 한 가문의 질서를 공고히 하겠노라 선포하니 식솔들의 환호성이 담장을 넘어 마을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훼손되었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치유하는 일이었으며 마님은 자신이 만든 새 옷을 판서 어른에게 직접 입혀드림으로써 가문의 영광이 되살아났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함께 모여있던 하인들은 마님의 지혜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렸고 그동안 첩의 눈치를 보며 마음 졸였던 시간들을 털어버리듯 크게 심호흡을 하며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으며 마님은 그들에게 고생 많았다며 따뜻한 밥 한 끼를 약속하는 인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첩은 결국 보따리 하나만을 챙긴 채 하인들의 차가운 배웅을 받으며 김판서댁 대문을 나섰고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머물다 지나갔으나 안방에서는 마님이 지핀 화로의 온기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희망의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김판서 댁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첩의 험담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안방마님의 덕성을 칭송하며 가문의 앞날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먼 옛날 한 마을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의 절정은 바로 정월 대보름날 아침 김판서 댁 넓은 마당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엄숙하여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와도 같았는데 이는 오랫동안 집안을 어지럽혔던 불미스러운 일의 끝을 보기 위해 모든 식솔이 숨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석에는 위험 있는 표정의 판서 어른이 앉아 계셨고 그 오른쪽에는 단아한 자태의 안방마님이 그리고 왼쪽에는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첩이 자리를 잡고 앉아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들부터 부엌 길을 돕는 아이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과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면서도 혹여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걱정하며 서로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대청마루 아래에서 근심 어린 눈빛으로 마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진실을 알고 있는 젊은 하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박노인의 뒤에 숨어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으니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첩은 자신이 꾸민 일이 완벽하다고 믿으며 곁눈질로 마님을 흘겨보았고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고 확신하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오만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판서 어른이 헛기침을 한 번 하자 마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고 어른은 중후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는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신의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선언하며 엄숙한 재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첩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먼저 입을 열어 대감마님 안방마님이 지으셨다는 그 귀한 옷을 어찌 아직도 내놓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솜씨가 부끄러워 감추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빈정거리며 마님을 도발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드높은 가을 하늘을 찌를 듯 날카로워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마님은 첩의 도발에도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던 몸종에게 눈짓을 보냈고 몸종은 떨리는 손으로 안방에서 가져온 붉은 칠을 하남을 대청마루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옮겨 놓았습니다. 첩은 그 함을 보자마자 승리감에 도취되어 저 함 속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 걸레 조각처럼 찢겨진 옷일 테니 이제 안방마님의 체면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득의 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판서 어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함 앞으로 다가갔고 모든 사람의 숨소리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함의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함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광채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첩이 상상했던 찢어진 옷감이 아니라 마치 선녀가 구름 위에서 지은 듯한 아름답고 고귀한 자색, 비단 옷이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으며 옷 위에는 은은한 매와 향기가 배어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맑게 정화해주는 듯 했습니다. 판서 어른이 조심스럽게 옷을 꺼내어 펼치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옷의 자태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옷의 앞깃과 소매 끝에는 붉고 흰 매화꽃들이 흐드러지게 수놓아져 있어 그 화려함이 극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첩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가위로 찢어 놓았는데 어찌 저런 꽃들이 피어 있단 말인가라고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그제야 입을 열어 옷감에 난 상처를 꿰매고 그 위에 술을 놓으니 비로소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들게 되었습니다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깊은 슬픔과 용서의 울림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서 어른은 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 자수들이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찢어진 자국을 덮기 위한 필사의 노력임을 깨닫고는 안방마님의 깊은 속내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는 옷 옆에 놓여있던 녹슨 가위를 집어들고 첩을 향해 이 가위가 어찌하여 내 방이 아닌 마님의 함 속에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통을 치자 첩은 털썩 주저앉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박노인의 뒤에 숨어있던 젊은 하인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며 제가 그날 밤 보았습니다. 작은 마님께서 안방에 몰래 들어가 가위질을 하시고 나오시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울먹이며 증언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인의 증언은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동안 첩의 이간질에 속아 마님을 오해했던 하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으며 첩을 따르던 몇몇 무리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첩과의 관계를 부인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첩은 모두가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발악하며 판서 어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으나 판서 어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너의 죄는 단순히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찢고 가문의 화목을 깨뜨린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마님은 엎드려 울고 있는 첩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감싸줄 수 없음을 알기에 조용히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고 그 모습은 마치 모든 번뇌를 끊어낸 보살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판서 어른은 즉시 하인들에게 명하여 첩을 대문 밖으로 내치도록 하였고 그녀가 이 집안에서 받았던 모든 폐물과 비단옷을 회수하여 원래의 주인인 곡간으로 돌려보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첩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저주의 말을 퍼부었으나 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목소리는 차단되었고 마당에는 다시금 평온한 정적이 찾아와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쫓겨나는 첩의 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더니 옛말 틀린 것 하나 없다며 혀를 찾고 김판서 댁에 지혜로운 처결의 박수를 보내며 안방마님의 덕망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판서 어른은 마님이 지은 옷을 입어보겠노라고 말하며 마님에게 옷을 건네받았고 마님이 떨리는 손길로 남편의 어깨에 옷을 걸쳐주자 그 옷은 마치 처음부터 판서 어른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몸에 딱 맞게 떨어졌습니다. 붉은 매와 자수는 판서 어른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부드러운 비단의 질감은 그동안 경직되었던 집안의 분위기를 녹여내듯 따뜻하게 감싸 안았으니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의 입가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판서 어른은 마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부인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동안 마음고생을 시켜 미안하오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고 마님은 가문이 평안해졌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라고 답하며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의 평화를 되찾은 김판서 댁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하인들은 오곡밥과 갖가지 나물을 풍성하게 차려내어 서로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의 시름을 털어버렸습니다. 박노인은 부럼을 깨물며 이제 우리 집에 잡기는 물러가고 복만 들어올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고 젊은 하인들은 쥐불놀이를 준비하며 다가올 밤을 기대하는 등 집안 곳곳에서 활기찬 웃음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마님은 부엌으로 내려가 고생한 하인들에게 일일이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하인들은 마님의 인자함에 감복하여 안방마님 만세를 외치며 충성을 맹세하니 집안의 결속력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게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의 풍물패가 김판서 댁 마당으로 들어와 신명나는 구판을 벌였는데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집안에 남아있던 첩의 어두운 기운은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듯했고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판서 어른은 사랑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했는데 이는 단순히 집안의 경사를 축하하는 것을 넘어 마을 전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이기도 하여 김판서 댁의 명성은 더욱 드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안방 문턱에 앉아 마당에서 벌어지는 흥겨운 잔치를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는데 그녀의 미소는 대보름달처럼 환하고 넉넉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 마님은 조용히 일어나 뒤뜰 장독대로 향했고 정한수를 떠놓고 달을 향해 절을 올리며 집안의 평안과 떠나간 첩이 부디 개과천선하여 올바른 삶을 살기를 빌어주었으니 그녀의 넓은 아량은 끝이 없었습니다. 달빛은 장독대 위에 내려앉아 반짝였고 마님의 기도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밤하늘의 별들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판서 어른이 벗어놓은 새 옷을 정성스럽게 개어 옷장에 넣으며 이 옷에 새겨진 매화꽃들이 영원히 시들지 않고 가문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주기를 소망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인들은 하나둘씩 처소로 돌아가 꿀맛 같은 휴식을 취했고 마당에는 타다 남은 모닥불만이 은은하게 빛을 발하며 긴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는데 그 불빛은 마치 김판서 댁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듯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판서 어른은 안방에 들어와 마님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창호지 문 위에 하나로 겹쳐져 더없이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김판서댁의 거대한 폭풍우는 마님의 지혜와 인내 덕분에 말끔히 거치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가문은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청마루 처마 밑에 걸려있던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고운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깊은 밤 산골 마을의 고요함을 깨우며 잠든 사람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평온한 안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안방마님의 고든 절개와 헌신적인 사랑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고 훗날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김판서 댁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갈등과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남았고 김판서 댁의 기와지붕 위로는 둥근 대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세상을 비추며 축복의 빛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첩이 머물던 행랑채는 깨끗하게 치워져 본래의 용도인 손님맞이 방으로 바뀌었고 그곳에는 난초 화분이 하나 놓여 그윽한 향기를 풍기니 지난날의 흉흉했던 기운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날랐으며 그들의 활기찬 발걸음 소리는 김판서 댁에 새로운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희망찬 행진곡과도 같았습니다. 마님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바느질 바구니를 곁에 두고 가족들의 해진 옷을 기워주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비단 옷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냇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안방마님의 지혜를 칭송하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그 노래는 시냇물을 타고 흘러 먼 바다까지 전해졌다고 하니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통한다는 교훈을 세상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판서 댁의 굴뚝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것은 따뜻한 밥을 짓는 연기이자 화목한 가정을 상징하는 깃발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포근한 안도감을 선사했습니다. 계절은 다시 흘러 매화꽃이 지고 벚꽃이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고 김판서 댁 마당에는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지난 겨울의 시련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판서 어른은 관아에 나가서도 집안의 평화를 자랑하며 동료들에게 아내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가문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설파하였고 많은 사람이 그의 말에 감화되어 자신들의 가정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안방마님은 가끔씩 옷장에 넣어둔 매화자수 옷을 꺼내어 보며 그때의 다짐을 되새겼고 첩에 대한 미움보다는 그녀가 어디선가 새 사람이 되어 잘 살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김판서 댁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넘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마님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하인들과 함께 쑥을 다듬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발길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집안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고 처마 밑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가 어우러져 김판서 댁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낙원이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안방마님의 굳건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서서히 막을 내릴 준비를 하며 마지막 평온한 밤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고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첩이 떠난 자리에 심은 매화나무는 해가 갈수록 무럭무럭 자라나 튼튼한 가지를 뻗었고 그 나무는 마님의 인내와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비가 되어 후대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감동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김판서 댁의 지붕 위에서 더욱 영롱하게 빛났고 산골 마을의 밤바람은 대나무 숲을 지나며 시원한 소리를 내어 마치 자장가처럼 사람들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김판서 댁의 평화로운 밤. 안방마님은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촛불을 끄며 하루를 감사히 마무리하는 그 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더 맑고 투명한 햇살이 비치듯 김판서 댁에도 마침내 진정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남아있던 잔설은 따스한 봄바람의 흔적도 없이 녹아 스며들었고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는데 그 공기 속에는 지난 겨울의 매서운 추위나 첩이 남기고 간 탁한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직 향긋한 흙내음과 희망찬 새들의 지저귐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주인의 평온한 마음을 닮아가듯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조차 경쾌한 장단처럼 들려 김판서 댁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것을 넘어 더욱 단단하고 화목한 기운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간 맑은 물로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은 뒤 안방 문을 나서 장독대로 향했는데 항아리마다 윤기가 흐르고 잘 익은 장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와 집안의 풍요로움을 짐작게 했습니다. 마님은 장독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데 이는 시련을 이겨내고 가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이자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평화를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솥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구수한 밥 냄새가 어우러져 사람 사는 집의 훈훈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마님이 부엌에 들어서자 일하던 계집종들은 환한 미소로 마님을 맞이하며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인사를 올렸습니다. 판서어른은 사랑채에서 글을 읽다가 안채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소리들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덮고 밖으로 나와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담장 밑에 심어진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지난 대보름날 마님이 선물한 옷에 수놓아진 매화꽃을 떠올렸고 그 꽃이 단순히 옷을 장식하는 무늬가 아니라 아내의 깊은 인내와 지혜가 피워낸 결실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판서 어른에게 안방마님은 단순한 아내를 넘어 가문의 기둥이자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며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겠노라고 다짐하며 안채를 향해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집안의 곳간은 겨우내 비축해둔 곡식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마님은 그것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박 노인을 불러 쌀과 잡곡을 넉넉히 내어주며 춘궁기에 끼니를 거르는 집이 없도록 살피라고 일렀고 박 노인은 마님의 넉넉한 인심에 감복하여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린 뒤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향했습니다. 김판서 댁 대문을 나서는 박 노인의 지게는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니 이는 주인의 덕행을 세상에 전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슴 가득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판서 댁에서 보내온 곡식을 받으며 안방마님의 만수무강을 빌었고 그들의 축복은 봄바람을 타고 다시 김판서 댁 담장 안으로 흘러들어와 집안을 더욱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나절이 되자 마당에는 따스한 햇볕이 가득 쏟아져 내렸고 마님은 대청마루에 앉아 바느질 바구니를 곁에 두고 해진 양말이나 옷가지를 기우며 소일거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첩의 시기와 방해 때문에 바늘을 잡는 손이 떨리기도 했으나 이제는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여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고르고 정갈하게 놓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님의 곁에는 어느새 낮잠을 자던 고양이가 다가와 웅크리고 앉아 골골송을 불렀고 처마 밑에 집을 지은 제비 부부는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며 생명의 활기를 더해 주었으니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김판서 댁의 오후는 한 폭의 평화로운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서쪽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며
마을은 포근한 안식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김판서 댁 부엌에서도 맛있는 저녁상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마님이 직접 캔 봄나물로 만든 국과 전이상에 오를 예정이어서 온 집안에 향긋한 봄 내음이 진동을 했습니다. 마님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간을 보며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고 하인들은 그런 마님의 모습을 보며 안방 마님의 손맛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보약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판서 어른도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안채로 건너왔고 마님은 따뜻한 미소로 남편을 맞이하며 저녁상이 다 되었으니 어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안방의 윗목에는 따뜻한 화로가 놓여 있었고 아랫목에는 두툼한 요가 깔려 있어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판서 어른과 마님은 작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는데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냉이 된장국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한 마리가 올려져 있어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었습니다. 판서 어른은 숟가락을 들며 부인이 끓인 국 냄새가 심리 밖까지 퍼지게 쏘라고 농담을 던졌고 마님은 수줍게 웃으며 맛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는데 첩이 있었을 때의 숨막히는 침묵이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로를 아끼는 부부의 정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판서 어른은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켜고는 깊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국은 처음 먹어보. 아마도 부인의 마음이 담겨서 그런 모양이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남편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생선살을 발라 남편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고 그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숭늉을 마시며 지난 겨울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추억이 되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시간과 진심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밖에서는 하인들도 행랑채에 모여 앉아 마님이 내려주신 음식으로 푸짐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밥그릇을 싹싹 비우며 우리 마님 같은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라고 입을 모았고 젊은 하인들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여 마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주인이 덕이 있으면 집안이 흥하고 아랫사람들이 충직하면 주인이 편안한 법이라며 옛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여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김판서 댁은 마을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 불빛을 밝히는 행복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마님과 판서 어른은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냈는데 마님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지난 일로 인해 집안이 잠시 시끄러웠으나 그로 인해 우리가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그 또한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판서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님의 손을 잡고 부인의 말이 100번 옳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허투루 있는 것이 아니지. 나는 이제 부인만 믿고 따르겠소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가는 밤처럼 그윽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변치 않는 믿음의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펴고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명주 이불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듣기 좋게 울렸고 베개에는 메밀 껍질이 들어있어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마님은 등잔불에 심지를 돋우며 방 안의 밝기를 조절했고 판서 어른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편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이 곁에 있으니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든든하오. 오늘 밤은 꿈자리도 사나운 것 없이 아주 꿀맛 같은 잠을 잘 수 있겠소. 마님은 남편의 이불깃을 여며주며 편히 주무세요. 제가 곁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속삭였고 그 말은 세상 어떤 자장가보다 포근하게 판서 어른의 귓가에 내려앉았습니다.
마님은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도 잠시 깨어 앉아 창호지 문에 비치는 달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마음 졸이며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조차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이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가문을 지탱해 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에는 마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 모든 기물들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고요히 제자리를 지키며 밤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쏴 하는 시원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는 산골 마을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마당의 개도 곤히 잠들었는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온 세상이 김판서 댁의 평화를 축복하듯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님은 마지막으로 등잔불을 끄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순간 불빛이 흔들리며 벽에 걸린 족자를 비추었고 그곳에는 가와만 사성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어 마님의 입가에 다시 한번 미소를 머금게 했습니다. 불이 꺼지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은은하게 실내를 밝혀주어 무섭거나 춥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했습니다. 마님도 조용히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고 그녀의 호흡은 규칙적이고 편안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만발한 매화나무 아래를 거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남편과 하인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와 함께 웃으며 꽃놀이를 즐기는 평화로운 꿈이었습니다. 첩이 찢어놓았던 비단 옷은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진실한 마음과 정성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김판서 댁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그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향기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면 또다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마님은 밥상을 차리며 판서 어른은 글을 읽는 그 변함없는 하루하루가 모여 위대한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는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고 더욱 영롱하게 빛날 것이며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도 김판서 댁은 안녕하다는 소식을 전하는 봉화가 될 것입니다. 시련을 겪어본 사람만이 평화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 수 있듯이 이 집안의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김판서 댁의 따뜻한 안방 아랫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은은한 매화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창밖에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들려오며 마음속 근심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편안함만이 남을 것입니다. 안방마님이 정성스럽게 덮어주는 비단, 이불의 포근한 감촉을 느끼며 오늘 밤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달콤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반짝이고 있으며 저 역시 이 따뜻한 이야기를 맺으며 여러분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김판서 댁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어두운 밤길을 걷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마음이 추운 이들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고 사랑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치고 등불을 끄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안방마님의 지혜와 사랑이 작은 등불처럼 켜져 있기를 바라며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